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명품 옷의 인기에 힘입어서 명품 옷걸이가 또 인기라고 합니다. 고급 호텔이나 식당가를 중심으로 이 명품 옷걸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플라스틱 옷걸이와 기능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원목으로 제작해서 품격을 높이고 또 이 명품 옷의 옷 매치를 살려준다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게 하나에 100만 원이나 간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습니다. 이렇게 너나 나나 명품 대열에 끼는 요즘 와글와글에서는요, 명품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합니다. 출발!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정리해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진행됐었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죠.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죠.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오이즈는 네오이즈 게임즈나 네오이즈 인터넷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종목 자체가 그 개별 급등주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기에는 많은 좀 고민을 거쳤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를 예상을 좀 하고 대형주는 이제 차익실현을 하면서 중소형주로 좀 옮겨 타는 이런 형태의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위험 관리만 좀 철저하게 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을 일정 부분 깨고 내려가면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3,500원에서 34,000원 요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3만원 정도 잡는데, 손절 기준가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사실은 그런 변화를 좀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이탈 나올 때까지는 좀 그 변동성을 감내하시고 대응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의 일렉포일 제조업체고요. 2차전지의 산업성장과 그 다음에 국내 2차전지 생산이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도요, 요즘에 5일 연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만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리 선제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반등과 함께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19,700원. 어쨌건 시작이 2만원 이상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작가보다는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만 21,500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립니다.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설비 자동화의 LM 가이드 그리고 메카트로 시스템 등에서 기계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계 업종 내에서 기계 부품 생산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특히나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동반 매수가 유입됐다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6%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지만 좀 추가 상승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전일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마찬가지 5일선을 이렇게 강하게 회복을 해줬다는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N자형 반등 현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650원에서 9,700원 정도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대비 5% 상승이 예상되는 1,200원 정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한번 추가 상승 여부를 또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400원 정도, 5일선이 있는 9,4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VCR 제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종목, 담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오늘 지주회사 네오이즈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인터넷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변동성이 다만 큰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은 적게 단기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이고요. 변동성이 큰 것 감안해서 손절가도 조금 깊게 3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부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는 일진 머티리얼즈 들고 오셨는데요. 국내 1위 일렉호일 제조업체입니다. 2차 전지 부문의 성장성도 기대되고요. 최근 기관의 수급도 견조합니다. 단기 종목으로 두셨는데요. 목표가는 21,500원입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삼익THK 들고 오셨습니다.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역시 오늘 단기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2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한국투자증권 최철원 대리는 LG를 들고 오셨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에 덜 올라온 업종이 지주사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LG를 꼽아주셨는데요. 목표가는 69,000원으로 설정하셨네요. 이어서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총 3종목인데요. 먼저 LG화학.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만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전기까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이고요. 한국항공우주, 국내 유일 종합항공기 제조업체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끌고 가보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31,000원이고요.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철수 연구소를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냉철한 판단은 필수입니다. 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의 뜨거운 종목을 확인해봐야겠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이제는 4분기가 다가오면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고배당 관련주인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단순히 경기방어주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그런 매력도 뿐만이 아니고 황금 주파수 확보에 따른 이제는 신성장에 대한 동력도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역시 하이닉스가 2만원대 주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수에 대한 자금 우려감도 조금은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12만원대 저점을 형성한 이후 강한 반등 16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시장 대비 상승률에서 가장 더욱더 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15만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SK텔레콤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연평균 매출로 봤을 때는 한 7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장을 앞두면서 바짝 실적을 땡긴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흐름 자체는 약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LG화학이 GM 쉐보레 볼트와 전기차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외풍 때문에 약간 빠졌습니다만 13,000원 정도에서 가격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3거래일 전이 되겠네요. 이렇게 거래량이 심려질 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LG화학과 GM 쉐보레 볼트의 단독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던 얘기고, 그거 나오고 나서 약간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약간 저점을 다져준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반등 매기세를 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유입되었던 중소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2,500원 라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재차 어느 정도 테마라든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러한 변동성이 좀 큰 장세를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000원 라인만 지지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적으로 일본의 그 마시는 홍초를 출시를 했는데 카라 효과라 이제 인기그룹 카라 효과도 나오면서 한 40억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상의 전체적인 캐파를 기준으로 해서 40억은 별거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매출 다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외국이나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만은 3분기 계속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8월 한 달 동안에 대상의 주가는 만원 저점, 15,000원 고점에 50% 정도의 주가 등락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한 13,000원 정도에서 가격 지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분석
과정에서 가슴팍 부위에까지 주가가 견인해준다는 건 상당히 상승세가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감소에 의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한번 16,800원까지 지난 고점을 뛰어넘는 그 상승세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화재가 최근에 어느 정도 급락장에서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가 25만 원대에서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20만 원대 밑으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V자 반등을 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의 금융주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금융주가 재차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역시 삼성화재를 비롯한 보험주들도 상승의 폭은 좀 크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그 어느 정도 재정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은행주들이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변동성과 리스크 확보 차원에서는 보험주들이 더 안전한 그러한 방패막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장주인 삼성화재에 대한 매수 관점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개 순서는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삼성화재 이름 올라와 있네요.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화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본다면 목표가가 25만 원 정도 적당하겠네요. 다음은 대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이었는데요. 목표가는 16,800원이었고요. 다음은 한진입니다. 택배 사업과 관련해서 추석 테마주로 분류되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정해주셨고요. 다음은 리캠입니다. 국내 1위의 2차 전지 전해액 원료 생산 업체인데요. 목표가는 18,800원이고요. SK텔레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반등을 노리는 종목이다 하셨는데요. 배당 매력도 노려본다면 매수 시점은 지금이 적절하다고 하십니다. 목표가는 17만 원이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겠습니다.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조금 변한 게 있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과 기아차를 매도하셨고요. 네오위즈 게임즈를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일양약품, SM, M게임은 그대로 들고 가시는데요. 새롭게 편입된 네오위즈 게임즈 대응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SK, 현대산업, 대우조선해양, 한화케미칼이고요.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네요. 역시 세 종목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데요. 태영건설, 웹젠, 삼영화학을 들고 계시고요. 전략도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인데요. 롯데미도파, 셀트리온 모두 투어 변동 내용 없고요. 전략도 그대로입니다. 신은경 전문가 역시 세 종목입니다. 후성, 영원무역, 인피니트 헬스케어 담겨 있고요. 전략도 손댄 건 없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기아차, 리드코프, SK를 꾸준하게 세 종목을 담고 계시고요. 전략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라는 점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죠? 이센티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 많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의 종목이었던 대상이 상한가로 올랐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셨던 대상이라는 종목이요.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이어가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8월 말 들어서 외국인이 약간 지분을 19% 초반까지 줄이면서 좀 빠졌었는데 재차 한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뿜었던 것 같습니다. 종가가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차트 자체적으로 14,500원을 돌렸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대상의 메리트는 어떤 정부의 내수주 규제도 있습니다만은 탄탄한 실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추정치로 감안하면 지금 음식료 평균 퍼가 한 9.21 정도 되고 현재 대상의 퍼는 10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향후 성장성을 감안하면은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퍼가 한 8 정도 나오기 때문에 향후 실적을 근거로 한 측정 주가
주가는 16,000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상승세가 좋고 외국인 수급이 견고하기 때문에 16,000원 정도에서 약간의 뭐 가격 조정 보이고 나서 재차 반등한다 그러면은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이고요. 신규 매수나 또한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약간은 장이 그래도 불안하니까 15,000원 전에서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요, 이 옆에 계신 심규원 전문가와 함께 심규원의 대박규원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 계신 심규원 전문가가 센티비에서 매일매일 주옥 같은 종목들을 내주시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2주 전이었나요? 네. 바로 로엔이라는 종목이 그 2주 만에 무려 40%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내주시고 있는데 이 대박규원 시간을 통해서요. 그런 투자 비법 알려주시고요. 주식과 관련한 정보들 쉽게 풀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셔야죠. 네. 우선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이 고민하면서 또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공유해보자는 입장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요. 대박기원 첫 번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벤 버냉키 연준의장의 잭슨홀 연설 지난주 주말에 있었는데요. 이를 앞두고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요.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버냉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점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것이 바로 버냉키 의장의 그런 발언인데 기대감이 8월 달에서 이제 9월 달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대감으로서 주식은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 버냉키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호조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미국도 역시 소비 지표가 개선되면서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이 적어지면서 지수가 좀 급반등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서 뚜렷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버냉키 효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투자 심리 호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오히려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의 충격은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너무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느 정도 투자 심리와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시기에서 조금 짧은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최근 이 워렌 버핏도요. 주식보다는 현금의 비중을 늘릴 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 9월에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짧게 수익이 나시면 짧게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만약에 매수한 종목이 조금 하락세로 전환된다고 한다면은 좀 발빠르게 손절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역시나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의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앞에 말씀에서 녹여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점은 욕심을 내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내동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을 버리시고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꼭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30% 정도는 꼭 비중을 꼭 두셔야 된다는 걸 꼭 염두를 하시면서 항상 리스크 관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금 비중 30% 이상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규원의 대박기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 밴드로님이라는 분 처음 놀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게투더미 님께서는요. 주식하기 전에는 주식방송 어렵고 진지해서 보지도 않았는데요. 투자를 하고 난 후부터는 열혈 시청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친구 같은 전문가님들 항상 덕분에 좋은 수익 보고 있습니다.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프리미엄 거바시모님께서는요. 제 종목 장중에 상한가 가서 뛸 듯이 기뻤는데요. 마감 시점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걸 남겨주셨습니다. 내일도 한번 기대해보세요. 그리고 필명 지은맘님께서는요.
피서지 이벤트 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여름 아이들과 함께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유적지를 보며 공부도 시키고요. 근처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즐겼는데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이벤트 참여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요. 앞에 글 써주셨던 두 분과 그리고 피서지 이벤트 참여하셨던 지은맘님께 저희가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 함께 했었죠. 코스피 마감 지수 맞추기 이벤트입니다. 조금 오늘은 아쉬운 상승이었어요. 0.7% 오르면서 1843.82로 코스피가 마무리됐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태양은 개미님 1840.39로 예측하셔서요. 저희가 약속대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서 출연하셨던 신규원 전문가가 집필한 책이죠.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 했던 이벤트는요. 내일도 꾸준하게 이어지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와그라그 게시판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이니까요.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